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먼저 그 소식부터 정리할까요? 네,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 포함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전원이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고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이 한 말대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자식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이제는 중앙에서 유가족과 후손, 피해자 다 포용하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이분 5.18 민주화 운동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죠? 맞죠? 맞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군의 통역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영어 통역을 도왔다고 하는데 이 참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라는 그 시민군 대표의 말이 아직까지도 귀에 쨍쨍 울린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데 정말 큰 업적이었고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역을 하셨다는 거 가장 가까이서 본 그런 인물이다. 그런 얘기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27일에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당내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면을 통해서 징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징계 받은 이준석 전 대표, 또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당원권 정지 1년의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를 수용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이 지금 많이 차가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많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사면 소식이 전해진 날 오후에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용산 인사 영구 제명하겠다는 것이 첫 혁신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인 위원장이 자신을 만날 이유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땡 팔린다 이렇게 좀 원색적인 말을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창피하다. 네, 말씀하셨네요. 또 김기현 대표 향해서는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임고문 해촉하고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거듭 비판했습니다. 사면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입장 정리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자중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오늘 오전에 홍준표 시장 주말에 글 많이 올리셨는데 일부 댓글을 보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다라는 글이 있었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수해가 엄청 심했던 그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걸 이제 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입장을 전했는데 당시에 결정을 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 사안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자,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던 추모 집회 소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어제가 1주기였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현장에 이제 온종일 추모객들의 발길 이어졌고요. 1주기를 맞아서 서울광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 등이 주재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주최 측 추산 10,000명, 경찰 추산 7,000명이 모였고요.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희생자들 잊지 말아달라라는 호소와 함께 이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는 인요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모습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참석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김경진, 박소연, 이소희 혁신위원과 함께 추모 행사를 찾아서 분향소에 헌화하고 묵념하고 약 1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반 시민들처럼 동일하게 줄을 서서 헌화하고 묵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인 위원장이 퇴장을 하는데 그 도중에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서 잠시 휘청이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고요. 또 한 참석자는 인 위원장에게 빈 담뱃갑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 위원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참석했는지를 보면 유이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허은하 의원 그리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교회를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이 추모 행사 불참했죠. 그 목적은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신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추도사를 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유가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의 2단계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28일 밤에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 작전 이게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면서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두 번째 단계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했는데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 파괴하고 지금 붙잡혀 있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전쟁을 3단계로 치르겠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요. 1단계는 공습이고 2단계는 지상군 투입과 하마스 경멸, 3단계는 새 안보체제 구축으로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가 시작됐다는 건 사실상 지상전이 개시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란도 또 레드라인을 넘었다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현지 시간 29일에 옛 트위터인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을 향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지금 국제사회 뭐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9일에 지금 가자지구 상황, 시간이 갈수록 더 절박해지고 있다면서 이게 인도주의적 재앙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전례가 없을 정도의 폭격 발생하고 피해가 커져서 굉장히 놀랐다면서 양측 모두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먼저 하마스를 향해서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또 납치한 행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인도주의적 휴전 대신에 2단계를 한 것처럼 군사작전을 강화한 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 숫자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면서 양측을 모두 꼬집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